네, 오늘은 고정관념과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보며 오해 없이 필터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만의 고정관념이나 사회 문화, 관습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제가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군대를 다녀왔었어요. 저랑 제 동생은 5살 차이 나는데 제가 49살이기 때문에 2021년 올해 제 동생이 44시네요. 자, 한 20여 년 전에 군대를 갔어요. 제 동생이. 꽤 오래전이죠. 군대에 가면 보통 이등병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자면 뻘군기,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등병이 처음에 자대에 배치를 받으면 차를 짜서 해가 눈도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등병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저런 것을 이등병이 하다니 군기 빠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병들을 집합을 시켜서 한따까리 합니다. 여성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군대에 다녀오신 많은 남성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군기 중에 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계급이 낮으면 군복에 줄을 잡으면 안 된다거나, 우리 줄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갖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다녔던 군대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구두를 이제 군화 검은색 군화잖아요. 군화를 닦을 때 구두하고도 구두 이제 잘 많이 닦아 놔야 됩니다. 깨끗하게 매일 닦아야 됩니다. 수선해야 되는데 구두를 닦을 때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구두를 닦으면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군기가 빠졌다. 어떻게 이등병이 감히 바닥에 구두를 내려놓고 닦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 동생이 있던 군대에서는 군화를 들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팔이 아프더라도 들고 닦아야 돼요. 바닥에 내려놓고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살았습니다. 제 동생이. 그런데 어느 날 상병쯤 되어서 다른 부대를 한번 갔어요. 근데 다른 부대에 갔더니 이등병이 바닥에 군화를 놔둬놓고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저 군기가 빠진 이등병이 있나? 그래서 옆에 아저씨, 그러니까 같은 상병의 아저씨한테 이 부대에서는 이등병이 바닥에 군화를 놔고 닦아도 됩니까? 이러니까 이등병이 당연히 바닥에 군화를 놔고 닦아야지 들고 어떻게 닦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이등병은 당연히 바닥에 놔두고 군화를 들고 닦는 것은 병장이 하는 거다 이거죠. 이 부대에서는 군화를 들고 닦는 것은 병장만 하는 겁니다. 바닥에 놓고 닦아야지 되는 거 이등병은. 그러니까 제 동생이 있던 군대랑 이 아저씨가 있던 이 부대는 구두를 닦는 것에 대한 기준이 이등병이 하면 안 되는 것이 각각 달랐다는 거,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깜짝 놀랐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어느 장소에서는 옳은데 다른 장소에 가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저랑 아버지는 담배를 같이 폈어요. 맞담배를 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담배를 같이 피는 것은 상당히 버릇없는 경우다. 어른과 담배를 같이 피는 것은 버릇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하시기를 일본에서는 맞담배를 피더라. 그런데 술은 맛술을 못해, 아버지 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술을 배워야 돼. 어른 앞에서 술을 배워야 한다고 보통 가르쳐 주잖아요. 요즘 옛날로 치자면요. 유교식으로. 그래서 술을 아버지는 어른들 앞에,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술을 배우고 그래야 함부로 안 한다.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 같이 맞술은 먹는데 맞담배는 못 피는 게 우리나라인데, 일본에는 맞술은 못하고 담배는 같이 앞에서 같이 펴도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화잖아요. 그럼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냐는 거죠. 군화를 바닥에 놓고 닦아야 되는 장소랑 군화를 들고 닦아야 되는 부대랑, 이것이 이 문화와 간섭이란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생각에 빠져있는 어떤 고정관념은 일상적인 문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한테 저절로 이렇게 박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른한테 대할 때는 공경하게 대해야 된다, 높임말 써야 된다. 우리나라는 높임말도 있고 공경하게 대하는 것이 문화죠.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탈권위적인 곳에 가서는 교수한테도 그냥 막 바로바로 막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로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이, 대학교 교수님이 뭔가 하면 감히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뭐 권위를 침탈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인 나라죠. 이처럼 특정 문화, 간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결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집 앞에, 집 건너편,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집고양이로 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앉아있고 사람이 뒤에서 저벅저벅 하면서 지나가도 고개를 안 돌려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쓱 하고 손을 몸에 대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망침 좋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사람은 자신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아주 고양이 친화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길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햇빛이 쐬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귀엽다면서 머리 만지고 가고 해도, 이 고양이 뭐 만지든 말든 멀쩡멀쩡 좋아, 내가 한 번 더 만져봐 이러면서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의 머릿속 생각은 사람은 고양이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고양이로 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싹 가면 같이 눈을 탁 마주친 다음에 저 인간이 내한테 나쁜 짓을 하나 할까 안 할까 눈도 한 번 안 돌리고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쏙 가까이 다가가면 휙 일어나가 확 도망가 버려요. 이 들고양이는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것을 먹으면서 크는 들고양이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인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상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 어느 고양이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사람이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고양이 입장에서, 고양이가 사람은 착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 고양이랑,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만 다가오면 고개를 팍 돌린 다음에 눈을 딱 마주친 다음에 꼼짝 안 하고 꽉 쳐다보고 있다가 싹 가면 고개를 돌리는 고양이나, 갈 때까지 돌리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 다가오면 팍 도망가는 고양이야. 이 두 중에 어느 고양이가 인간에 대한 생각이 고정관념이 옳은 겁니까? 어느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나 문화 간섭, 다양한 것들로 우리 속에는
어떤 우리의 관념이 나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어떤 문화 간섭들이 쌓이면서 나에게 이런 상들이 생깁니다. 뭐 고양이에 대한 상, 개에 대한 상, 우리가 생기듯이 누군가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겪고 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원래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에 들은 말이 진짜 그래요 라고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지역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옛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말 듣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 많은 거예요. 그거 그냥 지역 감정을 부추기 위하기 위한 말이었구나. 그럼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을 비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것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이 뒤통수를 칩니다. 뒤통수를 쳐요. 믿으세요. 잘못된 관념,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나의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말이나 누군가의 성인의 말일지라도, 속담일지라도, 또는 떠도는 말일지라도, 남들이 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 한 번쯤 나 자신의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인 고정관념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은 그냥 실제로 세상의 원래 모습과는 상관없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에 의해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은 그거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세상을 왜곡하게 보게 만든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이와 같은 문화, 간섭, 상식, 속담 뭐든지 내 안의 고정관념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불교다운 사고방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재미있으셨는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